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직장인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이에요. 5년 전 제가 28살이었을 때 일인데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저는 그때 중견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나름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 박준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준혁 오빠는 저보다 2살 위인 30살이었고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오빠가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유진아,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네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 수 있어. 우리 빨리 결혼해서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자. 내가 너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거 알지? 나한테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준혁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고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집 상황이 좀 어려웠어요. 아버지께서 무역업을 하고 계셨는데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정말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되면서 수출입이 거의 중단됐고 아버지 회사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손님들이 확 줄어든 상태였어요. 매출이 절반도 안 나오니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진아, 아빠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네 결혼 준비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하게 뭉쳐야 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견디자. 어머니께서도 항상 밝게 웃으며 격려해 주셨어요. 유진아, 우리가 지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 돈은 또 벌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엄마는 정말 기뻐. 너희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좋게. 저는 이런 부모님이 너무 고마웠고 더욱 열심히 일해서 집안에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빠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양가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저희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준혁 오빠 어머니인 김정란 씨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사실 조금 긴장되기도 했어요. 상견례 당일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 도착했는데 이미 준혁 오빠와 김정란 씨가 와 계시더라고요. 첫인상부터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김정란 씨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계셨고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인사를 나누는데 김정란 씨의 표정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서로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정란 씨가 저희 아버지께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사돈어른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같은 시국에 사업하시기가 많이 어려우시죠? 우리 준혁이가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다고 하던데 실례가 안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서요. 너무 직설적인 질문에 아버지께서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정중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작은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유진이 결혼 준비에 필요한 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정란 씨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우리 준혁이는 대기업 직장인이고 앞으로 승진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과 인연을 맺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첫 만남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나 싶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유진이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함께 힘을 모으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양 집안이 모두 연결되는 거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죠. 더군다나 사돈댁에서 운영하시는 한식당도 요즘 어려우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희 집안을 무시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준혁이도 옆에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말리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더 실망스러웠어요. 요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식당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 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과연 이 결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버지께서는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의 결혼에 짐이 되려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저희 준혁이는 아직 젊고 조건도 괜찮은 편이에요. 굳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결혼을 서둘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좀 더 시간을 갖고 각자의 상황이 나아진 후에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은 사실상 결혼을 반대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참고 있었는데 김정란 씨가 더 충격적인 말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준혁이가 좀 더 안정적인 집안의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안 말이에요. 그래야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모욕감을 느꼈어요. 마치 저희를 거지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어려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으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가정의 보탬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준혁 오빠와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하지만 김정란 씨는 제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진 씨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죠. 지금 다니시는 회사도 그리 큰 회사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월급도 많지 않을 테고요. 사랑이 중요하긴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특히 결혼 생활에서는 경제적인 안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준혁이에게도 실망스러웠어요. 계속 가만히 앉아서 어머니 말씀만 듣고 있을 뿐 저를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유진 씨,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기분이 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모두 준혁이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럼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되잖아요.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날 상견례는 파혼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왔지만 그 자리에서는 참았어요. 집에 돌아와서야 펑펑 울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정말 속상해하셨어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제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셨어요. 유진아, 엄마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우리가 좀 더 잘 살았다면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 탓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김정란 씨의 속물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었거든요. 엄마,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돈이 전부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당당해요. 그 이후로 오빠가 몇 번 연락을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식어버렸거든요. 정말 사랑했다면 그 자리에서 저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저희의 2년간 연애와 결혼 약속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의 상처는 정말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 파혼 사건이 있은 후 저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가족에게 점진적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시작되었거든요. 먼저 아버지 회사부터 말씀드릴게요. 2020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어려워하는 사이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틈새를 찾으셨거든요. 유진아, 요즘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해외 직구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더라고. 그래서 한국 상품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처음에는 정말 작은 변화였어요.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에서 주문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인터넷에서 해외 바이어들을 직접 찾아서 연락하시고 무역 박람회 같은 곳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개발하려고 노력하셨어요. 6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셨거든요. 2021년에 들어서면서 조금 더 큰 변화가 생겼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어요. 직원도 기존 8명에서 15명 정도로 늘어난 정도였고 매출도 예전보다 2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었거든요. 2022년쯤 돼서야 좀 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남아시아 3개국과 정기적인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일본 쪽에서도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유진아, 아직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직원들 월급 걱정 안 하고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이 재미있어졌어. 2023년에는 직원이 25명 정도 되는 작지만 안정적인 무역업체로 자리 잡았어요. 큰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려웠던 시절은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쪽 변화는 더 현실적이었어요. 코로나 초기에는 정말 힘드셨거든요. 매장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정말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2020년 중반부터 배달에 집중하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유진아,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밥 먹기보다는 집에서 시켜 먹는 게 많아진 것 같더라고.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지. 매장은 작게 하고 배달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 처음에는 배달앱 사용하시는 것도 어려워하셨어요. 60세가 넘으신 분이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주문 확인하고 배달 기사님께 음식 전달하는 게 쉽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면서 하나하나 배워 나가셨거든요. 그 다음 해부터는 단골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근처 직장인분들이 점심때 자주 주문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만드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매출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랄만한 일이 있었는데 동네 맛집을 소개하는 작은 유튜브 채널에서 어머니 가게를 소개해 준 거였어요. 구독자가 몇만 명 안 되는 작은 채널이었지만 그래도 동네에서는 화제가 되었거든요. 젊은 손님들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어머니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2024년 초에는 두 번째 매장을 작은 규모로 내보기로 하셨어요. 첫 번째 가게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는데 월세도 그리 비싸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유진아,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해보려고 해. 두 번째 가게도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원래대로 하나만 하면 되니까. 엄마 나이에 무슨 큰 야망이 있겠어. 다행히 두 번째 매장도 나름 잘 됐어요. 첫 번째만큼 바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자는 나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2개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직원 4분과 함께 일하고 계세요. 큰 사업가가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안정적인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파혼 이후 상처를 딛고 일에 더 집중했어요. 그 억울함을 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했거든요. 마케팅 업무에서 점진적으로 좋은 성과들을 내기 시작했어요. 큰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제가 담당한 중소규모 프로젝트들이 꾸준히 성공하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거든요. 2022년에 드디어 대리로 승진했고 2024년에는 연봉도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었거든요. 일이 안정되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겼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소개팅을 통해 정말 좋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김민수 씨였는데 종합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는 분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3살 위였고 성격도 정말 좋으셨거든요. 유진 씨,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 조건보다는 인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진 씨는 정말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으시고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요. 민수 씨는 준혁이와는 정말 달랐어요. 제 집안 상황을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부모님께 더 잘하려고 노력하셨거든요. 저희는 1년 정도 만나면서 내년쯤 결혼 이야기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행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저희가 20년 넘게 살던 아파트에 재개발 계획이 나온 거였어요. 유진아, 재개발 조합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정말 좋은 조건이더라고. 지금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새로 지어주고 시세도 지금보다 1.5배 정도는 오를 것 같다고 하더라. 작년 말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정말 깔끔하고 좋았어요. 이전보다 조금 더 큰 평수였고 시설도 현대적이었거든요. 유진아, 엄마가 이런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결혼할 때 부끄럽지 않은 집에서 준비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야. 그렇게 저희 가족은 5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25명 직원의 안정적인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매출도 예전보다 3, 4배 정도 늘었어요. 큰 부자는 아니지만 중산층 정도는 확실히 된 거죠. 어머니는 2개 매장을 운영하는 작은 사업가가 되셨어요. 동네에서는 나름 알려진 맛집이 되었고 생활도 안정적이에요.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좋은 인연도 만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아파트에서 가족 모두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5년 전 그 모욕적인 상견례가 있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그 일이 저희에게 더 큰 동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유진아,
그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일도 필요했나 봐. 그 덕분에 더 열심히 살게 된 것 같아. 맞아, 유진아. 사람은 돈으로 판단받으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생활이 안정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이제는 누구한테든 당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2025년 2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새 아파트 이사 후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옷을 사주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나들이를 가기로 했어요. 유진아, 엄마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너한테도 좋은 옷 하나 사주고 싶어. 그리고 민수 씨 만날 때 입을 괜찮은 옷도 하나 골라보자. 아우, 백화점은 정말 오랜만이네. 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백화점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저희는 롯데백화점 본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여러 층을 둘러보면서 옷도 보고 구경도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쇼핑을 마치고 8층에 있는 고객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희 쪽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바로 김정란 씨였습니다. 5년 만에 보는 김정란 씨는 예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계셨거든요. 다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조금 피곤해 보이긴 했어요. 김정란 씨도 저희를 알아보셨나 봐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저희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정말 어이없게도 김정란 씨는 마치 오랜 지인을 만난 것처럼 밝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어머, 이게 누구야? 유진 씨 아니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어머님도 5년 만에 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우연이네요. 저는 그 뻔뻔함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5년 전에 저희를 그렇게 모욕하고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가오시다니요. 어머니께서도 당황하시는 게 보였지만 예의상 인사는 받으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김정란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는 것처럼 계속 말을 이어가셨어요. 여기 이런 좋은 곳에서 뵙다니 정말 반가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한식당 하고 계세요? 요즘 자영업이 정말 힘들다고 하던데. 그 말투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마치 저희가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 거라고 단정하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네, 여전히 음식점 일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요즘은 괜찮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란 씨의 다음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경 씨가 이런 백화점에 오실 줄은 몰랐어요. 여기 물건들이 다 비싼 편인데 괜찮으세요?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워서 백화점 같은 데는 잘 안 온다고 하던데 혹시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람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왜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죠? 백화점이 특정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인가요? 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진 씨.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다들 절약하면서 사시잖아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고요. 그때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그냥 구경 겸 나온 거예요.
가끔은 이런 곳도 와봐야죠. 김정란 씨는 아하 하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구경 오신 거구나. 그럼 그렇지. 뭘 사러 오신 줄 알았네요. 구경은 공짜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여기 물건들 보면 가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도 가끔 보면 이게 이렇게 비싸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어이없는 말이었어요. 마치 저희가 돈이 없어서 구경만 하러 온 사람들 취급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나저나, 유진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직 그 회사에 다니고 있나요? 결혼은 했나요? 아직 혼자세요? 요즘 여자들이 결혼을 늦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나이면 좀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조건이 요즘은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 결혼하기 쉽다고 하던데.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침 같았어요. 저를 아직도 경제력 없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게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김정란 씨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란아, 여기 있었구나. 김정란 씨를 향해 다가오는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김정란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시더라고요. 어머, 은수가, 너도 여기 왔구나. 쇼핑하러 온 거야? 딸 옷 좀 사러 왔지. 그런데 너는 누구랑 있어? 그때 최은숙 씨가 저희를 보더니 어머니를 유심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께 다가왔어요. 어머, 혹시 한수경 사장님 아니세요? 맞죠? 어머니께서 당황하시면서 인사를 받으셨어요. 네, 맞는데 어디서 저를 아시는지요? 아이고, 정말 반가워요. 저 최은숙이에요. 저희 부동산 중개소에서 얼마 전에 사장님 가게로 회식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정말 음식이 맛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다 감탄했었어요. 김정란 씨의 표정이 급격히 변하는 게 보였어요. 자기 친구가 어머니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당황한 것 같았거든요. 정란아, 너 수경 사장님 아는구나? 이분이 요즘 우리 동네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야. 한식당 2군데나 운영하시는데 맛이 정말 끝내주거든. 그리고 남편분도 무역업 하시면서 요즘 사업이 정말 잘 되신다고 하던데. 김정란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은수가, 무슨 소리야? 수경 씨가 한식당 2군데를 운영한다고? 맞아. 내가 지난달에 우리 회사 회식을 사장님 가게에서 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미 2번째 가게까지 내셨다고 하시더라.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스타 맛집으로도 유명하다던데? 김정란 씨가 어머니를 다시 쳐다보시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사장님, 새 아파트로 이사 가신 거 축하드려요. 재개발로 정말 좋은 곳으로 이사하셨다고 하던데 부럽더라고요. 김정란 씨의 표정이 점점 더 어색해지고 있었어요. 최은숙 씨가 계속해서 저희 가족의 상황을 좋게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워하는 게 보였거든요. 정란아, 너 정말 좋은 분과 아는 사이구나? 사장님 같은 분이 우리 동네에 계셔서 정말 든든해. 음식도 맛있고 인품도 좋으시고. 저는 그 순간 최은숙 씨가 정말 고마웠어요. 김정란 씨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속이 시원했거든요. 사장님, 저 이만 가봐야겠어요.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가게에 들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더 맛있는 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최은숙 씨가 떠난 후 김정란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저는 더 이상 이 어색한 상황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가실까요? 그런데 김정란 씨가 갑자기 저희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아, 잠깐만요. 우리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기가 아쉽네요. 어디 차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김정란 씨의 속셈을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저희의 달라진 상황을 알게 된 지금 갑자기 친해지려고 하시는 거였거든요. 어머니께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래도 정말 반가운데 혹시 연락처라도 주실 수 있을까요? 가끔 안부도 묻고 싶고. 죄송해요, 김 여사님. 저희는 정말 급해서요. 저는 어머니 팔을 살짝 잡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김정란 씨가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참 어이없는 일이구나. 5년 전에는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지금은 갑자기 친해지려고 하고. 엄마,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이제야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백화점에서 김정란 씨와 만난 후 며칠이 지났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 왔어요. 바로 박준혁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 거였습니다. 5년 만에 받은 연락이었어요. 처음에는 스팸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정말 맞더라고요. 유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너랑 어머님을 만났다고 하시더라. 정말 우연이었다고 하던데 너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친근하게 연락하다니요. 하지만 궁금하기도 했어요. 김정란 씨가 준혁 오빠에게 뭐라고 했을지, 그리고 이 연락의 진짜 목적이 뭔지 말이에요. 사실 그동안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 5년 전 일 때문에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았거든. 준혁 오빠의 메시지를 읽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안했다면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고마워. 그런데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그동안 못한 얘기도 하고 싶고 너 근황도 궁금해서.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만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5년 만에 만나서 뭔 얘기를 하자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저는 만나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저도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며칠 후 저희는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5년 만에 본 준혁이는 조금 늙어 보였어요. 머리도 조금 빠졌고 살도 조금 쪘더라고요. 유진아, 정말 오랜만이야. 별일 없이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준혁 오빠도 별일 없으셨죠?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정신없긴 하지만. 그런데 유진아, 정말 많이 예뻐졌네. 뭔가 자신감도 생긴 것 같고. 저는 그런 말을 들어도 전혀 설레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색하기만 했거든요. 감사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연락하셨어요?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사실 어머니한테 들었어. 너네 가족이 요즘 잘 지내고 있다고.
사업도 잘 되고 너도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하더라. 역시 그거였군요. 김정란 씨에게서 저희 상황을 들은 후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거였어요. 네, 다행히 요즘은 괜찮게 지내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야.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는데 이겨내신 것 같아서 기뻐. 그런데 유진아, 혹시 결혼 생각은 없어? 아직 혼자라고 하던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길래 뭔가 이상했어요. 왜요?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네요? 아니, 그냥 우리도 이제 30 중반이잖아. 그래서 궁금했어. 나도 아직 혼자거든. 준혁이의 아직 혼자라는 말을 들으니 김정란 씨의 속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동안 몇 번 소개팅도 해봤는데 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났어. 계속 너 생각이 나더라고. 준혁 오빠, 혹시 지금 저한테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 건가요? 글쎄, 만약 너만 괜찮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예전에 정말 사랑했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5년 전에 저희 집이 어려울 때는 어머니 말에 휘둘려서 저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잘 살게 되니까 다시 접근하려고 하다니요. 준혁 오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5년 전에 오빠는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때 오빠가 진짜로 저를 사랑했다면 어머님을 설득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그러지 않으셨죠. 유진아, 그때 내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후회돼. 너를 놓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던 것 같아. 후회요? 그럼 저희가 여전히 어려웠다면 연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정말 너를 잊지 못했어. 그럼 왜 5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셨어요? 정말 잊지 못하셨다면 진작 연락하셨을 거 아니에요. 준혁이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준혁 오빠,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정말 좋은 분인데 제 집안 상황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으세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 언제부터? 작년부터요. 내년에 결혼할 계획도 있고요. 그분은 의사세요. 준혁이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제가 의사와 사귄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의사라고? 그럼 조건도 정말 좋은 분이겠네? 조건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그분은 저를 돈으로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5년 전에 오빠 어머님이 저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시죠? 유진아, 그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했던 건 인정해.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셨어. 너네 가족을 다시 보게 되셨다고 하시더라. 다시 보게 되셨다고요? 저희가 잘 살게 되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뀌신 거죠. 만약 저희가 여전히 어려웠다면 여전히 무시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번 더 기회를 가져보면 안 될까?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사랑이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제가 묻겠어요. 만약 제가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빠는 저한테 연락했을까요? 그건... 대답 못 하시겠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머님께서 저희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시니까 그제서야 관심을 가지게 된 거 아닌가요? 아니야. 정말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진짜 너를... 오빠, 그만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빠를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5년 전 일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유진아,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우리 어머니도 정말 반성하고 계셔. 너희를 다시 만나 뵙고 싶어 하시더라. 어머님이요? 지금 와서 반성하신다고요? 어, 그때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너네 가족이 정말 훌륭한 분들인 것 같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훌륭한 분들이라고요? 저희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달라진 건 통장 잔고뿐이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돈이 있으니까 이제야 훌륭하다고 하시는 거네요? 유진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니에요. 정확하게 봐야죠. 저희가 가난했을 때는 무시하고 잘 살게 되니까 갑자기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속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 우리 어머니도 그때 생각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변했다고요? 진짜 변했다면 저희가 어려울 때 찾아와서 사과하셨어야 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하는 건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죠. 준혁이는 점점 궁지에 몰리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준혁 오빠,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만약 저희가 지금도 5년 전처럼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빠는 저한테 다시 만나자고 했을까요? 준혁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대답하지 못하시는 것 자체가 답이네요. 오빠도 결국 어머님과 똑같아요.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그 후 며칠이 지나자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김정란 씨에게서 직접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김정란 씨가 정말 정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수경 씨. 저 김정란이에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씀이 있어서요. 어머니께서는 당황스러워 하시면서도 일단 만나보기로 하셨어요.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혼자 가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어머니께서 김정란 씨를 만나고 오셨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유진아,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어. 그 사람이 갑자기 180도 달라져서 우리한테 잘해주려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5년 전 일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더라고. 그때 너무 심하게 대해서 미안했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인 것 같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랬지.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 못 하셨어요? 우리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들인데 달라진 건 살림살이뿐이에요 라고. 어머니 대답이 정말 시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변명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때는 젊어서 생각이 짧았다고. 지금은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준혁이랑 너랑 다시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정말 뻔뻔하네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딱 잘라 말했어. 우리 유진이는 이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설령 그런 게 아니어도 5년 전에 우리를 그렇게 무시한 집안과는 다시 인연을 맺고 싶지 않다고.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다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계속 애원하더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정말 변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사람은 어려울 때 진심을 보여줘야 하는데 잘 살게 되고 나서야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진심이에요? 라고. 어머니의 말씀이 정말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김정란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또 연락이 와서 이번에는 직접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유진아, 나 준혁이 엄마야.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정말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내가 그동안 너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 5년 전 일은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지금 와서 보니까 너희 가족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알겠더라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5년 만에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오려고 하다니요. 죄송해요. 저는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5년 전에 저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유진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그때 정말 잘못했어. 지금 와서 변명 같지만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 요즘 너희 어머님이 사업도 잘하고 계시고 너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들었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훌륭하고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유진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소물적으로 생각했어.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춘혁이도 너를 정말 그리워하고 있어. 김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만약 저희가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렇게 연락하셨을까요? 그때처럼 주제도 모르고 이런 말씀 안 하셨을까요? 아,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잖아. 지금 정말 반성하고 있어. 너희 가족을 제대로 못 알아본 내가 잘못이었어. 의미가 없다고요? 그게 바로 김 여사님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건이 좋아졌으니까 이제야 관심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5년 전에는 저희를 무시하시면서 지금은 갑자기 제대로 못 알아봤다고 하시네요. 유진아, 그래도 우리 준혁이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너를 잊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너도 준혁이를 사랑했잖아. 그 마음이 가짜였을까? 한 번 사랑했던 사이인데 완전히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아? 5년 전에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준혁 오빠가 저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김 여사님이 반대하시니까 저를 포기했거든요. 진짜 사랑했다면 끝까지 저를 지켜줬어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는 정말 너희를 인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준혁이도 그때 일을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를 놓친 게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하더라고. 김 여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어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만약 저희 집이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도 적게 받고 있다면 김 여사님이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김정란 씨는 잠깐 말이 막혔어요. 그런 가정을 왜 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너희를 정말 좋은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답을 못 하시잖아요. 결국 김 여사님도 조건을 보고 계신 거죠. 진짜 사람을 인정한다면 경제적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야 하는데 김 여사님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결국 저는 김정란 씨와의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정란 씨와 준혁 오빠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정말 잘했어. 그런 사람들과는 인연을 맺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어려울 때 진심을 보여줘야 하는데 잘 될 때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진심이 아니야. 맞아요, 엄마. 저도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상대방의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민수 씨와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민수 씨는 정말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거든요. 유진 씨, 저는 유진 씨 가족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이겨내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그런 가족의 딸인 유진 씨와 결혼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 저는 정말 확신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거라는 걸요. 5년 전에 당했던 그 모욕과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사람을 제대로 구별하는 법을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저희 가족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경제적 조건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조건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